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밀리다가 그래도 이제 혼조로서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간밤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달 마지막 거래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이 임박하면서 장 초반 일제히 하락했지만 이후 투자자들이 배당주 등으로 몰리고 기술주가 낙폭을 줄이며 일부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속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 S&P 500 지수도 0.55%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하락세로 장을 마치기는 했지만 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낙폭을 상당분 만회했습니다. 테슬라는 초반 7.7% 폭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에 결국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이틀 연속 떨어뜨렸는데 테슬라는 1분기 전체로는 36%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5.5% 넘게 급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1.2% 수준으로 좁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18% 내렸는데 지난 25일 이후 닷새를 내리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2억 5천만 달러치를 확보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코어위브가 IPO 흥행에 실패한 게 이날 엔비디아 하락세를 재촉했습니다. 코어위브는 상장 뒤 둘째 날인 오늘 7.3% 폭락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1위 애플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프랑스가 애플의 독과점법 위반으로 약 2,300억 원 과징금을 물렸지만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독과점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잦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플은 되레 자사 AI인 앰플 인텔리전스의 건강 관련 기능인 헬스를 다시 추가할 거라는 소식에 주가가 뛰어 1.94% 올랐는데요. 하지만 1분기 전체로는 11%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백신, 바이오텍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백신 음모론자 보건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살에 떠밀려 식품의약국의 백신, 바이오텍을 총괄하는 피터 막스 박사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이들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충격에 코로나19 백신 업체 모더나는 8.9%,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9.3% 폭락했습니다. 네, 종목별로 큰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틀 후 상호관세 발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기 참모진이 총 출동한 가운데 상호관세를 발표하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 예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는 현재로서 면제는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취재진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까지 공식화하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전망입니다.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BC가 경제학자 14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1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직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0.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4%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밑도는 건 물론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기준으로 1분기에 2.8%, 3분기에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월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2%, 연간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11개월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향후 증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 6,200에서 5,700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전망과 투자자 신뢰가 악화하면 평가 가치가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저 어드바이저의 패트릭 프루제티도 더 많은 고통과 변동성이 지속될 거라면서 워싱턴의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려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우리는 관세 불확실성과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비밀의 장막 속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먼저 매도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는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황 매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3월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요. 3월 S&P 제조업 PMI 확정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는 고용 주간인데요. 내일 고용시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2월 구인 이직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2월 건설 지출, 3월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연준위원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